안녕하세요, 풀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의 재질과 자전거 전체 무게에 대한 장단점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쓰는 거 없이 그냥 화면 쳐다보면서 내가 요약 정리한 거 보면서 썰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인 자전거 전문가들과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특히 무게에 대한 거, 또 카본, 티타늄 이런 재질에 대한 거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저래? 진짜야? 의외의 결론이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 사람 후루꾸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경험, 여태까지 이제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먼저 프레임의 재질,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또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또 견뎌줘야 하고, 그래서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철로 만들었고 지금도 이제 싸구려 생활차 철팁이라 그래가지고 철 재질로 만들었어요. 하이텐 강인이 크로몰리라고 이렇게 좀 나눠지긴 하는데,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흔한 말로 철팁이라고 하죠. MTB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 또 옛날 생활차 내지는 지금 판매되는 자전거 중에서도 아주 저가형 그런 것들은 철TB로 되어 있는데, 그게 튼튼하기는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한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냐? 그 이유는 바로 무게 때문에 그래요. 무게도 그렇고 그 파이프의 재질은 튼튼한데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을 싸구려 생활차를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용접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용접 부분의 내구성이 좀 약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싼 자전거에도 철 재질로 만드는 자전거가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게 브롬톤. 브롬톤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 탑튜브에 해당하는 앞에 길쭉한 그 몸체 가운데 길다란 부분, 그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하면 하중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철 재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 알루미늄이죠. 100만 원 내외 아니면 아주 비싼 다운힐 자전거, MTB 그런 것들도 알루미늄 재질이 많은데 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내구성도 이제 소재 기술이 발달되면서 60대니 70대니 하는 그런 튼튼한 재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드테일 MTB 기준으로 무게는 1kg이 조금 넘죠. 1kg 넘고 한 1.5kg 내외, 그 정도 무게가 나와요. 다음으로 카본 프레임. 카본은 이제 섬유 재질인데, 섬유를 적층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본드 칠하고 어떻게 해서 탄탄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자세한 제작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유튜브나 검색하면은 제작 과정도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카본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다는 거겠죠. 금속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해요. 그래서 1kg 내외, 좀 전에 알루미늄에서 설명드렸던 하드테일 MTB 기준으로 프레임 무게가 1kg 내외, 더 좋은 거는 1kg 이하로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벼운 거 외에 또 장점이 있는데, 탄성이 있어서 승차감이 좋다, 잔진동을 잡아준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성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멋진 디자인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탄성, 그러니까 휘어지는 성질이죠.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거, 낭창낭창하다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어요. 특히 접이식 자전거라든가 미니벨로의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 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접이식 미니벨로 체데크라고 있어요.
체데크가 브롬톤을 흉내내서 만든 자전거이긴 한데 브롬톤보다 가볍고 승차감도 좋고 경쾌하게 달리는 맛이 있는, 전 세계에서 브롬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전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 자전거를 만든 그 사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자전거를 개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브롬톤처럼 메인 프레임을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휘청휘청 이게 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언덕에서 막 댄싱 치고 그러면은 자전거 자체가 막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간신히 해결했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자전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질이 있죠. 티타늄인데 그냥 티탄 얘기를 하죠. 티타늄은 자전거 프레임 중에 가장 고가, 가장 비싼 거예요. 그리고 카본처럼 가볍고, 근데 카본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은 튼튼하고 오래 간다. 그리고 카본처럼 잔진동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카본에 비해서 좋은 점으로는 튼튼하고 수명이 길다. 뭐 흔한 말로 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프레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티타늄 프레임이 비싼 게 재질이 비싼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가공하는 기술이, 가공하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철TV부터 알로, 카본, 티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자전거는 가벼운 게 정말 좋은가? 무조건 가벼운 게 최고냐? 뭐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전거는 무게가 가벼운 게 짱이야. 근데 정말 가벼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게 좋다면 왜 좋을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막 뒤져봤어요. 자전거와 무게, 자전거의 무게의 중요성, 가벼운 자전거가 과연 좋은가, 이렇게 막 뒤져봤는데 그냥 가벼운 게 좋다, 가벼워서 잘 나가, 가벼워서 언덕을 잘 올라가, 이런 결론만 있지 가벼운 게 왜 잘 올라가고 왜 잘 나가고 그런 물리적인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한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몸으로 느끼죠. 가볍고 탄성이 있고 잔진동을 잡아주고 그런 게 정말 좋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말들을 하는데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아주 예전에 철TV도 잠깐 타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을 주로 탔고 또 카본도 타봤고 티타늄도 타봤고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알루미늄 프레임, 카본 프레임, 티탄 프레임, 또 미니벨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데크, 또 브롬톤, 최근에는 이제 BYB 자전거, 자바에서 나온 카본 미니벨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루두루 교대 타봐도 이건 역시 카본이라 승차감이 좋다. 요거는 500g 더 가벼우니까 역시 잘 나가네. 언덕도 진짜 잘 올라가. 이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무게의 차이를 느낀 거는 딱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자전거 캠핑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앞에다가 뒤에다가 짐 잔뜩 때려 싣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모터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일단 자전거가 무거우면 굉장히 둔해져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나 혼자 타고 가는 거랑 옆에 가족들 잔뜩 태우고 가는 거랑 이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때 이제 자동차가 둔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갈 때 아침에 출발하면 굉장히 무거워, 잘 안 나가. 근데 이제 좀 지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몸에 이제 익숙해져서 투어를 다녀와요. 다녀오고 매장에다가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짐을 덜어냈으니까 자전거가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그때 집에 가면서 느끼는 게, 야, 짐 덜어내니까 이렇게 가볍네. 자전거가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슷한 무게의 카본 자전거와 알루미늄 자전거,
티타늄 자전거 이렇게 세 개를 번갈아서 타보면 이게 카본이라서 탱탱한 맛이 있네, 아니면 티탄이라서 잔진동을 잡아주는구나, 그런 거는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확실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전거를, 이 프레임을 뭔지 다 모르게 이제 뭐 천으로 감싸 놓는다던가 말을 안 해주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 실험을 했을 때 과연 카본과 알루미늄과 티타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상하기엔 거의 없거나 있어봤자 한 1, 20%가 아닐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경량화에 노력들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전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뭐 구동계, 프레임, 이런저런 부품들보다 가장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휠셋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50만 원 이하의 아주 싸구려 자전거 말고 한 100만 원 내외 입문급 정도, 그 구동계로는 뭐 티아그라나 105급 로드에서, 그리고 MTB는 뭐 데오레나 SLX급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수준의 자전거에서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떤 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몸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들은 대부분이 휠셋이에요. 휠셋을 좀 가볍고 잘 나가는 거, 좀 비싼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확실히 느껴진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비싼 휠셋으로 바꾸면 무게도 가벼워지긴 하지만 비싼 휠셋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가볍다, 그 다음에 구름성이 좋아진다, 또 하나 어거지로 하자면 디자인도 멋지게 된다. 그래서 가벼워지기도 하지만 가벼워지면서 그 안에 허브나 스포크나 림이나 다 고급을 쓰기 때문에 허브 안에 있는 베어링도 고급이고 또 휠 빌딩도 정교하게 돼 있으니만큼 그게 아주 잘 굴러가거든요. 똑같은 힘으로 밟아도 싸구려 휠셋보다 조금 비싼 게 잘 굴러가요. 그래서 등판력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역시 가벼운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게 차이 때문에 자전거 성능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는 거는 500g, 뭐 1kg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이상 짐을 실었거나 내렸을 때 한 5kg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1kg 이하로 차이가 나는 건 몸이 확실하게 느끼기가 정말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도로 라이딩의 상황이었고, 도로 말고 산에 갔을 때, 산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로 야, 자전거 무게 1kg 빼느니 내 몸무게 2kg 줄이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게 더 경제적이고, 그렇게도 말들을 하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전거 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사람 몸무게, 라이더의 몸무게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 주장은 뭐냐면 사람 몸무게가 줄어들므로써 이제 체지방도 감량되고 근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가 아니라 체력이 좋아지고 뭐 엔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산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 그 EMTB 타는 사람들 보면 그 무거운 배터리를 배낭에 짊어지고 타기도 하거든요. 자전거에 달아놓지 않고 그걸 몸으로 짊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험로에서 컨트롤을 하기가 좋아져요. 몸이 무거운 것과 자전거가 무거운 것, 산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무조건 자전거가 가벼워야 아기자기한 코스, 험로를 주파하기가 훨씬 유리해요. 컨트롤이 쉬우니까. 근데 반면에 뭐 내리막 팍 쏘는 다운힐 자전거는 충격 흡수 때문에 무게가 좀 무거운 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디자인. 비싼 게 아무래도 디자인도 멋지게 생겼거든. 지금까지는 무게에 대한 뭐 성능, 승차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죠. 디자인하고 비슷한 건데 하차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우리 우스갯소리로 비싼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아, 이 차는 역시 하차감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를 딱 세우고 문 열고 내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 저 차 뭐야? 저거 멋지게 생겼는데 뭐 비싸겠는데?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우러러 봐줄 때 그게 이제 하차감인데 자전거도 그런 게 있어요. 뭐 동호회 활동할 때 특히 나 요번에 휠셋 바꿨어. 아, 요번에 또 우리 전기 자전거는 나 모터 좀 출력 센 걸로 바꿨어. 그리고 나 이게 보쉬 완성차로 바꿨어. 딱 보여주면 이거 죽이는데 이거 얼마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하차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비싼 거 뭐 돈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가짠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비싼 게 좋긴 좋거든. 그리고 비싼 게 좋고 좋은 게 비싸요. 물론 가성비가 존재하지만 가성비를 능가하는 만큼의 뭔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미케닉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냥 생으로 일반 자전거를 타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2009년도에 입문할 때 히든 파워로 입문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뭐 허브 모터, 중앙고동 모터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거의 모터를 달고 다녔어요. 나의 힘과 모터의 힘이 합쳐져서 계속 갔기 때문에 일반 순수 자전거 유저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의 결론. 비싼 게 좋은 거. 좋은 게 비싼 거. 가성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랑 효과가 똑같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마 위아래로 한 20% 내외 그 정도 차이는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할 때 또 부품을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돈, 이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대에서 어떤 게 좋지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 그 금액대에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거,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능성도 중요하겠죠. 나는 접이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뭐 산악 자전거가 꼭 필요하다. 산에 가는데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정해놓고 그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 다음은 디자인. 그렇게 보고 결정을 하면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7강이죠. 지금까지 7개의 강의를 통해서 자전거의 기초 이론, 기초 물리학부터 해가지고 자전거의 종류, 뭐 하여간 전기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전거에 관련된 기본 지식만 말씀드렸고 다음 8강부터는 전기의 기초로 시작해서 이제 9강, 10강 계속 갈 건데 뭐 모터가 어쩌고 컨트롤러가 어쩌고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뭐 삼상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나올 거고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적인 지식들이 되겠죠. 기대해 주세요. 안녕.